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한강에서 찍네요. 네. 한강에서 찍네요. 평소에는 직장 아니면 집이었는데 평상시에 한강 쪽으로 자주 나오세요? 별로 나올 일은 없는데 그래도 예전에 살았던 데 근처다 보니까 가끔은 나왔었어요. 병원 일하면서 한 번씩 산책 나오실 법도 한데 바로 앞이잖아요. 게을러서. 잘 안 나오시구나. 네. 촬영 핑계로 오늘 모셔오길 잘했습니다. 지금 해 떠요, 해. 너무 이뻐요. 지금 시간이 7시잖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저도. 시원합니다. 그냥 걷기나 달리기 운동 같은 건 잘 안 하세요? 달리기는 잘 못하고요. 걷기는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빨리 걷기는. 무릎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안 좋다기보다는 약간 시큰거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의사라서 조금 더 예민해서 그런 건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죠.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운동 좀 하세요? 저는 사실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도 찌고 이제부터 열심히 하려고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47이시잖아요. 이제 곧 48이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좀 변화를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몸의 변화도 많이 느끼게 되고 통증 같은 것도 되게 쉽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50대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환자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50대 이상인 분들이 3분의 2 이상?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분들이 그만큼 이제 통증을 달고 산다는 얘기가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주로 뭐 어떻게 아픈가요? 나이가 들면? 척추나 관절 같은 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은 무기력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척추나 관절에 협착이 와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프다 보니까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힘이 없어지고 무한 루프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시면 좀 나아지나요? 운동을 하면 나아지는데 이게 아프면 운동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아프게 되고 또 운동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데 악순환이구나. 운동이라는 게 사실 통증이라던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운동이라는 거를 하려고 할 때가 되면은 이미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아픔을 자각하는 시간이 돼버렸거든요. 이미 통증이 찾아오면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늦어지게 되고 늦게 발견되니까 좀 아쉽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한 번씩 발목 다치고 그러면은 되게 막 우울하고 무기력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허리 이런 데 아픈 분들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그분들의 통증을 잡아주고 조금 보살펴드리는 게 이제 제 역할이긴 하겠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자꾸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자아효능감이라고 심리학에선 얘기하는데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랑은 또 다른 말이거든요. 네. 근데 자존감은 나 너무 잘났어 막 이런 거지만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캐패시티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효능감이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많이 떨어지는 요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은퇴를 앞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 자체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몸 컨디션이 그렇기도 하고 효능감이 떨어진다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직장 그만두고 이제 나오신 중년 남성분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제 홀로 남겨진 이제 어머님들 그런 분들이 약간 그런 상실감을 조금 더 많이 맛보기도 하죠.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은 되게 효능감이 높아 보이시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거든요. 되게 낮은 편이었어요. 아, 그래요? 언제부터 그럼 좋아지신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약간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암 수술을 받았을 때인데 제가 그 전에 우울증도 되게 심하게 앓았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암에 또 걸렸던 거였거든요. 암에 걸리고서 내가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라는 상실이 굉장히 크게 왔었어요. 수술한 때가 2019년도였는데 기운이 되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 개원 준비를 하면서 의사로서 일도 계속 하면서 내가 한 사람의 전문의로서 이렇게 환자를 보게 되고 그리고 사회 일원으로서 기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효능감을 좀 올려주는 그런 도구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2024년도에 받았습니다. 완치가 안 되신 상태에서 어떻게 개원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직생 생즉사?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암에 걸려서 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물론 낫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그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원을 앞당겨서 하게 됐고 봉직이로서가 아니라 개원이로서 살면 또 어떨까 이런 것도 체험해보고 싶었고 지금은 약간 후회하지만 예전에 원장님이 우울증 겪으신 스토리를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김창욱 씨가요? 그때는 정말 우울에 빠져 있으신 상태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때는 진짜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약만이 답인 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자신감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김창욱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우울증의 주된 원인이 암이었잖아요. 그쵸. 암이랑 관계에 힘든 거였죠.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그 효능감이 올라가셨나요? 엄청 많이 올라갔죠. 나는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신감 뿜뿜. 그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창욱 쇼에 나갔었거든요. 김창욱 쇼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약을 먹고 있는 환자인데 똑같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환자를 치료한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복잡하게. 사실 뭐 암에 걸렸다고 해서 통증의학과 의사로서의 실력이 나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이제 그랬던 거죠. 본인의 내면의 그런 한계 같은 게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너무 극복 잘 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분들이 축하 파티도 해주셨잖아요. 아, 예. 5주년 완치 판정 받은 날 바로 직원들이 엄청 큰 케이크랑 병원에 플랜카드도 붙여주고 벌룬 있잖아요. 그걸로 헬스 해가지고 건강 이렇게 하트 표시도 해주고. 아직 붙어있지 않아요? 네, 아직도 붙어있어요. 그게 그거구나. 바람이 빠질 줄 알았는데 바람이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누군가 바람을 계속 넣고 있대요. 직원분들한테도 되게 인정받는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효능감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이런 것도 효능감으로 다가오는 게, 내가 내 직원들만큼은 정말 잘 대해줘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직장에서 일하는 만큼은 정말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갈 때다. 여기 한강 좋네요. 저 이쪽 한강은 잘 안 와봐가지고. 아, 이쪽이 직원들이랑 한강 걷기 코스예요. 여기를 이렇게 쭉 가면 성수동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 맛집이 많거든요. 자주 걸어가세요, 한 번씩? 네, 직원들이랑 이렇게 걸어가다가 성수동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막 샤브샤브도 먹고 맛집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직원분들하고 놀러도 좀 다니시나요? 아, 많이 다니죠. 물론 직원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다녀요. 뭐 하고 노세요? 회식 같은 거는 고기 같은 거 이제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이랑 한강 걷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전에 한 번은 워크숍을 갔던 적도 있었어요. 무늬만 워크숍이고 사실은 1박 2일 회식. 그게 워크숍이죠 뭐. 그때 막 게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캐치북 이렇게 넘겨가지고 맞추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직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직원들이랑 끈끈해졌고, 어떤 직원 중에 한 명은 술을 진짜 잘 못 마시는 직원이었는데 기분이 어땠는지 술을 마시고서는 원장님 사랑합니다 이러고서는 자기가 그 다음날 그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부끄러워하던 그런 기억도 있었네요. 그럼 저희 아까 다시 효능감 얘기로 돌아와서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이제 점차 잃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효능감을 잃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도와주세요? 통증의학과 의사로서.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몸의 문제도 있지만 정신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실제로는 안 아픈데 아픈 것처럼 느끼고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그쵸, 많아요. 그리고 그 아픔의 정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조금만 아파도 나는 너무 아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아파도 둔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몸의 통증 같은 경우는 제가 도와드리기는 쉬운데 마음의 통증까지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음이 아프면은 이제 정신과를 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만, 그거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김창욱 쇼를 제가 2번을 나가는데요. 한 번은 우울증이 심했을 때 갔었고,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어느 정도 나았을 때 갔었거든요. 2번째 영상을 찍었을 때 보면은 그때는 효능감이 많았고, 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김창욱 선생님의 말에 제가 운동이라고 대답했어요. 병원에 와서 원장님의 진료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운동을 미리미리 하고 건강을 챙기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한 거네요. 예,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아프면은 운동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운동을 잘 못하게 되니까 더 사람이 아프게 되고, 그게 반복되니까 아무래도 미리미리 할 수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게 좋죠. 운동 안 하고 사는 제 자신을 갑자기 반성하게 됐습니다. 하세요. 네. 정말 좋습니다. 지금도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잖아요. 통증의학과 의사로서 환자분들한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권유를 하셔야겠어요. 항상 권하죠. 항상 권하는데 이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권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한테 무조건 막 100km로 달리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죠?
댓글 중에 원장님이 생각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그리고 뭐 아줌마 이런 단어를 쓴 댓글들도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 좀 어떠세요? 옛날에는 아줌마라는 표현을 약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썼었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신뢰가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안 쓰긴 하지만, 근데 예전의 표현으로 하면은 아줌마 맞죠. 대략 몇 살 때부터 그 아줌마라는 단어를 들으신 것 같으세요? 한 30대 초중반? 좀 빠른 편이었죠. 아줌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줌마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부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내가 왜 아줌마야? 그랬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인생에 녹았죠. 이런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저는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지금 아줌마인 시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점이 좋나요? 일단은 몸이 건강을 회복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의사로서 이제 사회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주는 뭔가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효능감, 그거를 얻고 있는 게 굉장히 저한테 만족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요약을 해보면 안정되고 단단해졌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맞아요. 예전의 삶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디딤돌이 굉장히 크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원장님도 지금은 40대이시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또 달라지실 거잖아요. 많이 달라지겠죠. 마음은 청춘이지만 나이가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미래의 원장님 모습을 생각해보니. 지금의 단단함이 그때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효능감이 되게 크신 상황이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때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한다고 치고 일을 그만두게 된다고 치면은 저도 많이 힘들어 하겠죠. 근데 그럴 때도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진짜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사소한 거 있잖아요. 독서 모임을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뜨개질을 한다던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한다던가 뭐 그런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인생에서 다른 의미를 찾고 시간을 재밌게 보내자.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사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술만 먹게 되고. 그쵸. 하루하루를 그냥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불행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정말 딱 두 부류로 갈려요. 어떻게 갈리나요? 아, 그냥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그냥 기운도 없고 진짜 내가 뭘 하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내가 나이가 80이 되어도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여행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두 분들은 통증의 정도가 완전 달라요. 그렇구나. 그것도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50대인데도 진짜 80대, 90대처럼 골다공증이 오시고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80대인데도 60대 초반? 이렇게 보이시고 실제로 막 무릎 같은 데도 진짜 튼튼하고 몸이 진짜 건강하신 분들도 많아요. 요즘엔 특히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주변을 보면은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 회사 다닐 때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확 늙고 갑자기 아파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이를 든다는 거가 어떻게 드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중년 분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창한 말은 없었지만은 그냥 자그마한 용기나 그런 자그마한 일의 소신 이런 것들이 인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해주셨던 얘기를 조금은 종합해보면은 잘 늙어간다는 거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사회 안에서의 효능감을 가지고 시간을 재밌게 보내자. 그렇죠. 너무 정리 잘 해주시네요. 모든 나이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짧다는 게 내가 오늘을 즐기자 까르페 디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너무나 소중한 날이거든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이렇게 치료를 받고 좋아지고 효능감 같은 걸 많이 얻었듯이 지금의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이제 몸의 건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 마음의 코어 근육 이런 것들을 단련하시고 좀 키워가시고 또 그런 걸 많이 업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마음의 코어 근육, 되게 좋은 용어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다 이어지는 단어죠. 효능감도 그렇고 코어 근육도 그렇고. 해가 이제 완전 떴네요. 네, 이제 진료를 시작하셔야겠네요. 그래도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